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화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50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0.7% 정도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0.3%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 2% 넘게 상승폭이 확대가 됐었으나 지금은 조금 둔화가 되면서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는 모습 0.36% 상승하면서 56,100원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10% 가까이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 SK하이닉스는 1.4% 정도 빠지면서 어제의 상승분을 약간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LG에너지솔루션이 1.5%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알테오제는 2.38% 정도 상승하면서 제약 바이오주들은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리가캠바이오도 2.4%, 삼천당 제약도 2.5%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좀 주가가 많이 긍정적으로 주가를 형성해 줬던 2차 전지주는 오늘 장에는 약간 보합권에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또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들이 수급을 빨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여러분들이 정치 테마주를 매매하심으로써 너무 리스크를 지시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또 다른 여러분들이 투자해 보실 만한 좋은 종목들을 발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 화요일이죠? 네. 이제 화, 수, 목, 금 이제 4일 정도 남았네요. 4일 동안 또 증시가 어떻게 반영을 갈지, 그리고 오늘 시장은 약간 그래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기술주들이 좀 상승하다가 이탈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는 진짜 이게 너무 짜증나요. 왜요? 시장이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해서 트럼프 미디어가 지금 상승하고 있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국내 증시는 정치 테마주가 올라가요. 아니 기술주가 올라가야 하는 동시에 정치 테마주가 왜 올라가요? 그리고 뭐 상부토건 같은 종목, 관리 종목, 언제 전지가 될지 모르는 그런 종목들이 20% 올라가고 10% 올라가고 수급을 계속 뺏고 있고. 근데 또 정치 테마주 또 빠지면은 또 기술주 쪽으로 또 수급이 넣어줄 줄 알았는데 네. 이런 중국에서 그 이상한 그 바이러스 같은 거 또 와가지고 질병 바이러스 관련주도 또 올라가고 있고 아주 다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사다난합니다. 환율 내려가면 뭐하냐고 수급들이 다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투심이 살아 있다는 겁니다. 네. 투심이 살아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예치금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나스닥이 상승되고 나스닥을 끌어올리는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보조금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는 못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미증시간 반도체가 상승하면은 이제는 같이 반도체주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어제 필라델피아 지수가 올라가면서 나스닥도 끌어올랐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환율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어느 정도 보합 현식을 지키고 있고 여러분들 오늘 갭상승이 나오면 내일 차익이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오늘 눌리더라도 약간 좀 보합 현식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렇고 어제도 우리 지수가 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 상승해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쉬운 점은 정치 테마주 이런 테마주들이 좀 수급이 죽어줘야지 기술주들이 올라갈 텐데 죽어야 돼. 아직까지는 무조건 죽어야 돼. 그런 흐름들이 조금은 아쉽다.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좀 소폭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뭐 혼조세긴 했지만 다우지수가 아주 소폭으로 하락을 했을 뿐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상승을 했고 그 주역은 바로 반도체 주들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이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는데 간밤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갈아치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TSMC도 월요일장에 지난 금요일장에 4% 상승하라더니 어제도 5%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반도체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은 시기인데다가 대형 기술주들도 7개의 M7 기업들 모두 주가 일제히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밤 사이에 미국에서는 한 가지 어떤 좀 어지러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 관세를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 기존에는 전 품목에다 부과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다가 전 품목이 아닌 일부 품목, 일부 중요한 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가 전혀 거짓 뉴스다 이러면서 가짜 뉴스다 하면서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약간은 혼란을 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에 따라서 달러 가치도 좀 등락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서 우리가 환율 이야기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 해요. 사실은 트럼프가 기존의 모든 품목들의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가 만약에 이것을 일부 품목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축소를 한다면 이는 달러 가치를 내릴 수 있는 요인이 되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하락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트럼프는 아니다. 우리 모든 품목에다가 관세 부과할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무엇보다 지금 우리 환율을 좌우하는 문제는 정치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죠. 아나운서님은 만약에 나중에 네. 남자친구가 생기셔가지고 결혼을 하셨어요. 네. 결혼을 하시면 신혼여행 어디로 가실 겁니까? 신혼여행이요? 네. 전문가님이 그 푸켓. 저는 돈이 없어서 푸켓 갔고. 네, 이 물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치. 똑같이 놀더라도. 그렇지. 저 푸켓이 굉장히. 푸켓도 좋지만 네. 그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디죠? 하와이. 하와이 그런 요망이 없어 우리 제가 아나운서님. 어떻게 알고 대답해요? 아니 보통 다 친한 부부들이 하와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전문가님이 하와이 물가가 그렇게 비싸다고 하와이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엄청 비쌉니다. 뭐 저도 하와이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하와이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 이제 보통 분들이 좀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환율 올라갔대. 이때 하와이 비행기표 끊었다고 엄청나게 지금 겁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비 신혼부부들이. 왜냐면은 이제 좀 있으면 하와이로 가거든요. 결혼을 하면은요. 근데 이 부분에 따라서 환율이 너무 지나치게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럼 우리나라 돈은 원화로 환율로 계산해가지고 이 환율로 갔는데 10,000원이면 될 거를 12,000원, 13,000원에 하나씩 더 플러스 돼가지고 미국으로 돈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작년까지만 해도 하와이에 일주일 동안 쓰는 비용이 500만 원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호텔 빼고 500만 원 했다고 하면은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일주일에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일주일에서 일주일 반 정도 쓴다고 하더라도요. 와. 그리고 호텔값까지 합쳐가지고요. 네. 그만큼 환율이 상승하면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성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그거는 신혼여행 부분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환율이란 게 1,455원. 아니 솔직히 이렇게 쓸데없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과도하게 올랐어요. 너무 과도하게 올랐어요. 뭐 우리가 지금 IMF입니까? 아니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입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12월 달에 그런 사태가 터지고 그리고 12월 달에 자꾸 여기저기서 탄핵. 트럼프 상대만으로도 버거운 시장인데 거기서 탄핵. 이 탄핵 때문에 환율이 1,480원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어제 트럼프가 특정 품목에만 관세 부과를 검토. 이런 가짜 뉴스도 좋아요. 좋아요. 좋은 가짜 이런 뉴스예요. 가짜 뉴스 좋아요. 보통 요일터 같이 막 전기차 뭐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된다 이런 뉴스 말고 이런 가짜 뉴스 좋아요. 이거는 우리한테는 좋은 가짜 뉴스였어요. 좋은 가짜 뉴스예요, 여러분들. 근데 트럼프가 어제 새벽에 이런 얘기했죠. 네. 특정 품목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니까 속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에요. 근데 기사주는 트럼프가 그런 얘기하고 나서 어느 정도 꺾여 하거든요. 네. 꺾여 하는데 더 상승했습니다. 어머. 왜냐하면은 네. 트럼프 얘기 때 관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다 시행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래요? 네, 다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옛날에 트럼프 얘기 때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트럼프가 백악관 가기 전에 어떠한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 리스크가 형성이 되고 그랬지만은 백악관을 가면은 단순히 착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 그리고 이런 분들도 많아요. 네. 어제 저희 그 직원분하고 같이 이제 저희 회사 직원분하고 같이 점심에 밥을 먹었는데 네. 이분이 저한테 갑자기 밥을 먹더니만 네. 제가 이제는 트럼프가 백악관 가면은 어느 정도 괜찮아질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형님이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야. 트럼프 가면은 내가 볼 때는 한 20%는 더 빠질 것 같아.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막판에 제가 네. 계산을 제가 해야 했는데 네. 카드 없다고 하고 그냥 형이 계산하세요 이렇게 하고 계산하고 나왔거든요. 그랬어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아마.
그쵸,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 트럼프가 백악관 가면 환율이 더 많이 올라갈 거고 관세 그 때문에 그거고 한국이 반미 보조금이 더 올라갈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때문에 또 한국 증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매번 우리가 과도한 우려가 있는 거고 매번 우리가 과도한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온순해질 겁니다. 그래요? 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말 저 말 다 던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증권 방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방송하면 여러분들 이 종목 차트 월드컵 16강 기법으로 며칠 내에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방송을 보기 위해서 흥보를 하는 거죠. 선거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선거도 똑같기 때문에 트럼프가 백악관을 가기 전에 무리하게 던진 발언이 어느 정도 백악관 가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증시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조금씩 완화가 돼가지고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트럼프 탓을 돌리지 마세요. 국내 증시는 12월 달 같은 경우는 국내의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빠진 거지 트럼프 때문에 빠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12월 달에 그 나보고 트럼프로 인해서 좀 회복을 시켜야겠죠. 네. 자, 아나운서님, 이 관세하는 게요. 네. 나중에 우리 아나운서님 해외여행 몇 번 가보셨어요? 해외여행이요? 네. 두세 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그래도 나보다 많이 가봤네. 그래요? 나는 푸켓밖에 안 가봤어요. 그래요. 네. 신혼여행으로. 네, 신혼여행 푸켓밖에 안 가봤어요. 우리 애기 데리고 한 번 더 다녀오셔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TCC가 올라가면은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아나운서님 물건을 사오고 이렇게 하시면 좀 세금이 붙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세금이 붙는데 근데 시장이 들어가는 거는 이 관세에서 플러스 더 몇 번이나 나올 수가 있다. 그 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이 걱정했던 거는 기업 보조금, 즉 기업 보조금을 폐지하느냐, 소비자 보조금을 폐지하느냐. 즉 미국은 소비자 보조금 폐지인데 우리나라 언론은 기업 보조금 현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군노인 것 같아요, 느낌이 언론들이.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찌라시를 던지지 말고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팩트를 알려드리자면은 네. 절대 보조금 폐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관세 부과, 관세를 부과시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싫어하는 거는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하지만 중국을 통해서 우회하는 멕시코를 싫어할 뿐이에요. 중국하고 멕시코를 싫어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멕시코한테 관세를 붙이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반세 얘기 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형 얘기했었잖아요. 그 형이 또 저한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솔직히 중국하고 협력했었으면 증시 많이 올라갔을 거야. 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형님, 그래서 저 형님 시사 그만하시고 빨리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네. 그렇게 얘기했냐면은 네. 중국은 인구수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인구수가 많고 그리고 중국은 인건비가 많고 우리나라 기술을 중국하고 협력한다고 하면은 중국한테 다 뺏깁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 중국 주가가 올라가는 건 좋지만 나중에 우리나라가 빈곤국이 될 수가 있어요. 달러를 못 모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은 오히려 단장은 좋겠지만 나중에 주가는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좋은 신기술을 만들어도 중국한테 다 유출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트럼프의 횡포에 또 맞추더라도 약간 좀 미국하고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환율이 그동안 뭐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스크가 있긴 했었지만 그 전까지 환율이 올랐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트럼프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협상에서 주로 쓰는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이 중간 지점에서 협상을 원한다면 트럼프는 좀 더 과하게 던지는 경향이 평소에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뭐 나는 사실은 50을 바라지만 100을 던지면서 점점 협상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관세를 뭐 어마어마하게 부과를 하겠다 혹은 IRA를 통해서 뭐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고 겁을 주고는 있지만 결국 취임을 하고 나서는 한 발 물러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만큼의 손해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국가들한테 만약에 관세 매기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물건값이 올라가요. 네. 관세를 매기면은 그 관세를 통해 가지고 물건을 갖고 오는 사람들도 소비자 가격을 올리고 도매 가격도 올리겠죠, 여러분들. 도매 가격을 올리면은 소비자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면은 즉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하나의 정책일 뿐 모든 관세를 다 부과하지는 못합니다. 부과를 하더라도 중국하고 멕시코에다가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멕시코는 인건비가 낮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방국 향에서는 관세는 따로 협상할 거고 중국하고 멕시코 쪽으로 관세를 붙일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세 이익은 우리나라 기술주가 부각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네. 10번, 20번, 30번 물어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전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는 25% 정도 관세 부과하고 중국산에는 60% 때리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외의 우방국 대만이나 우리나라에는 뭐 얼마를 매기겠다라고 발언한 게 없거든요. 그 부분은 즉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게 죄송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환율이 너무 높아도 주가가 올라가는 게 너무 불안해. 너무 불안해. 환율 막 1,450이고 1,480인데도 주가가 올라가니까 불안해. 이러다가 또 고점 매물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발 닦고 주무십시오. 그런 분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이 1,455원이면은 환율이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 가격을 어떻게 보면은 환율이 1,500이라고 하더라도 1,480원으로 떠진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순매수 들어옵니다. 본격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얼만큼 가 있다. 그래서 얼만큼 또 시장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환율이 조금만 빠지면은 어느 정도 시장의 외국인들이 분위기가 전환이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전문가님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정치적인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점점 또 뭐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민심이 하는 게 있었습니까?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10%대까지 곤두박질 쳤다가 네네. 어제도 나온 결과에 따르면 지지율이 40%로 올라갔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뭐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쪽은 지지율 올라가도 좀 그렇고. 네, 그래서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어쨌든 사실은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환율이 너무나도 높던 수준에서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 아무리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금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환율은 고점을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번 주에 금요일날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경찰 쪽에다가 넘겼지만 경찰 쪽에서도 그 체포영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따르게 법안을 제도해서 또 다시 얘기를 하라 이런 상황이에요. 네. 첫 번째가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경비원들이 저지를 하면서 경호처장 쪽이 저지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 금요일날 막판에 개인들이 6천억 원 정도 던졌어요. 외국인들이 매수했었을 때. 네. 그래도 시장은 반등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현재 권한대행이 최상무 경제부총리 있잖아요. 네. 최상무 경제부총리를 어느 정도 경비 쪽에서 제지를 하지 왜 못했냐. 제지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탄핵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시는 여러분들 증시 아시죠? 증시가 금쪽이에요. 약간 좀 우울증도 금방 걸리고요. 그리고 증시가 행복감도 금방 행복해지고 증시가 정말 성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되게 예민한 애예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라는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민주당에서 저렇게 얘기하면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탄핵이 또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이 됐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국정마비 우려가 오지 않겠느냐? 이걸 증시가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지만. 근데 증시는 지금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환율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이 또 이게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요. 여기 지금 선에서 환율이 너무 높긴 하지만 앞으로의 전국도 계속 지켜보시면서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을 해보셔야겠다. 사실 거기에 따른 증시의 영향은 저희가 여러분들께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드리겠지만 저희 통신망을 통해서도 저희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보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아래쪽으로 저희가 QR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 QR코드 통해서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11시 반이었습니다. 뭐 한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고 아마 젠스나 CEO의 연설, 기조 연설이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내용이었을지는 저희가 또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6년 만에 CES 2025에서 기조 연설을 했고요. 이번에 아마 블랙웰, 앞으로 차세대 칩이죠. 여기에 관련돼서 어떤 발언을 했을지가 저희가 주목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일단은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액침냉각 관련주를 한번 관련주로 가져와 봤는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도 있지만 브로드컴도 최근에 유리기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서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가져왔고 액침냉각은 뭐 지금 블랙웰의 발열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발열을 열을 식혀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액침냉각 기술이고 네. 액침냉각 기술이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지난해 그 전기차 화재 사고 때도 이 열을 식혀줄 수 있는 방안으로 액침냉각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여러모로 전기차 화재도 그렇고 그리고 반도체 발열까지 잡아줄 수 있는 액침냉각 기술로 이렇게 두 가지 섹터 한번 관심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보실까요? 삼성전기가 갭상승이 됐죠. 삼성전기. 네. 음. 자, 여러분들 삼성전기 우리가 일주일 전만 해도 여러분들도 삼성전기 얘기했었습니다. 네. 삼성전기 특이하게 보셔야 한다고요. 유리기판 쪽으로. 자, 삼성전기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저 옛날에 그 군대에서 통신병이었거든요. 그래요. 통신병이 때 삼성전기에서 그 선 같은 거 이제 법인 다한선으로 야전선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그거 참 많이 썼는데 옛날에. 그래요. 네. 안 받아주네요. 자, 일단은 이 부분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오늘 좀 갭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좀 갭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쪽을 우량주로 총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유리기판 쪽에서 대장주는 YC캠이죠. YC캠. 피오옵틱스입니다. 피롭틱스. 네, 피오옵틱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로드컴에서 유리기판 도입을 검토는 하고는 있지만 브로드컴 주가의 상승에 따라 가지고 올라가는 게 유리기판 쪽으로는 피옵틱스입니다. 피옵틱스하고 삼성전기 그다음에 태성이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블랙웰 이 칩에 들어가는 것도 유리기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 블랙웰 칩에 따라서 수혜주는 옛날부터 유리기판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액침냉각, 즉 공기를 좀 이렇게 물로 좀 젖혀줘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열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 액침냉각 기술 쪽으로는 대장주는 KN소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주 에센스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맞네요.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 같이 연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저는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네. 워트. 워트. 자, 여러분들 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게 자. 왜 특이하다는 거죠? 왜냐면 워트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AI 칩, 즉 테슬라의 이제 블랙웰 칩에 따라 가지고 수혜주가 워트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테슬라 AI 쪽으로 부가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통신망 통해 가지고 워트가 테슬라 AI로 대장주다. 왜? 테슬라가 이 GPU 부분에 대해서 다 샀어요. 엔비디아 걸로. 네. 예, 그리고 그 GPU 통해 가지고 또 자율주행 쪽으로 자율주행 산용화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엔비디아는 GPU가 있고 그다음에 블루드컴은 SPU라는 게 있어요. GPU가 만약에 수요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 블루드컴의 SPU라는 그래픽 처리 장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체용으로는 어느 정도 유리기판이고 블루드컴에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는 블랙웰 쪽으로는 액침냉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관련주를 우리 증시에서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섹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유리기판, 액침냉각 관련주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로는 피롭틱스가 대장주, 액침냉각 관련주로는 KN소리 대장주, 한중 NCS 같은 경우에는 ESS 관련주로도 속해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약간은 특색이 있는 종목으로 워트, 테슬라가 지금 뭐 엔비디아의 GPU를 사들이고 있다라고 하죠. 거기와 관련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워트까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반도체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일단은 삼성전자 내일 잠정 실적 발표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용 D램의 캐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고 해요. 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이 어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삼성전자 주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상승 시나리오를 한번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뭐 설명해 주실까요? 자, 여러분들 전체적인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네. 또박또박 제 얘기 따라 하세요. 네. 삼성전자 주가 상승 시나리오는 네. 자, 첫 번째는 환율 하락 시 외국인 삼성전자 우선 매수. 네. 이게 자 가장 기본적입니다. 네. 자,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환율 하락 시 외국인 삼성전자 우선 매수. 네. 기억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미국하고 중국하고 반도체 분쟁 반세기. 미국하고 중국하고 엄청 싸워야 돼요. 네. 겁나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득이다. 그래야 삼성전자가 반사 이후에 올라갑니다. 네. 시장은 아이고 큰일 났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우리나라 증시 망한다. 맨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맨날 망하는 얘기만 해요. 어우. 그렇기 때문에 반사 이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삼성의 HBM, 엔비디아에 빠르게 인증은 못하더라도 저 부분은 주가는 메꿀 수 있다고 봐요. 어차피 저 부분은 상승하는 거하고 엔비디아 HBM 인증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상승력은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따라하세요. 브로드컴엔 삼성전자 HBM4 러브콜. 즉 엔비디아한테 하이니스가 있다고 하면은 브로드컴한테는 또 삼성전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이니스는 수요는 많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급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 이 HBM4 모델, 차세대 4 모델에는 들어가는 건 4나노 미리미리. 그리고 이 4나노 미리미리는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브로드컴한테는 딱 적합하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HBM4 러브코어에 따라 가지고 상승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 따라하십시오. 네. 삼성전자 HBM4 두뇌 요직 다이 시험 생산 도입. 네.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3mm입니다. 3mm. 4나노미터인 것 네, 같아요. 3mm 나노미터. 4나노미터. 뭐나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mm 해갖고 드는 것보다 네. 3mm 나노미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모두 예상하는 것처럼 삼성전자 실적은 솔직히 내일 발표되잖아요. 내일 발표되잖아요. 기대는 별로 없다. 근데 중요한 건 네. 미국 같아서 아직 보조금이 8조 원은 못 받았어요. 결정은 났는데. 근데 그 보조금 8조 원이 되면은 삼성전자 그 실적에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은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았더라면 이번 실적도 좀 더 잘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아직은 숫자로 찍히지 못한다. 아직 다행히 결정은 된 상황인데 네. 그 보조금을 받으면은 어쨌든 네. 하이니스보다 더 실적이 좋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보조금은 이미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 예상하는 만큼 삼성전자 실적은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에요. 그러면은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이제 받을 거니까 다음 실적은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네. 즉 시장은 지금 당장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안원수님 그 안원수님 선적표 만약에 못 나왔을 때 미리 혼나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네. 부모님들한테. 근데 혼나는 게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혼나는 게 어떻게 마음이 편한가요? 그만큼 선적이 잘 나왔다는 거네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왜요? 전문가님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저 선적은 포기해가지고 잘 안 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옛날 하천신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은 시험은 만약에 못 봤어요. 그러면 그 시험 선적표 들고 집에 가야 하는데 어우. 먼저 혼나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혼나고 나서 마음이 편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 부분은 어느 정도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부터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선적표 부모님한테 혼나고 나서도 알았어 엄마 나 이번에 중간고사 80점 맞았으니까 다음에는 85점 맞을게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이번에는 실적 부분이 별점 5점 중에서 4점밖에 안 나왔지만 다음에는 4.5점 정도로 맞겠습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삼성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여러 강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 기대감에 삼성전자는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자, 삼성전자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약간 좀 2% 정도 상승하다가 보합 현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삼성 6만 4천 원에서 6만 8천 원에서 7만 원까지 저는 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삼성 오늘 오히려 눌리는 게 나아요. 만약에 오늘 삼성이 3% 정도 상승했다가 내일 삼성이 빠진다고 하면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오는 차라리 빠지고 내일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주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 상승할 것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삼성이 앞으로 어떤 걸 준비해가지고 시장에 기대감을 줄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삼성의 주가가 상승하면은 투자자들이 그동안 가만히 있던 투자자들이 삼성이 역시 바닥이었어 하고 진입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뭐 상승을 어떻게 매일매일 할 수 있겠습니까? 숨고르기도 필요한 만큼 오늘은 살짝 쉬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반도체주들의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제 2차 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그 안덕근 장관이 IRA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다고 해요. 오늘 이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출발을 했네요. 이미 비행기 타셨나요? 그래요, 그런가 봐요. 이분한테 종친 한번 해줘야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분밖에 해결할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죠.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가지고 공화당 의원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협상을 해야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안덕근 장관이 지금 이번에 논의를 위해서 6일이나 방미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아마 비행기 타고 태평양을 건너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도착하는 즉시 이제 조지아, 즉 우리 조지아 쪽에 네네. 이 전기차 공장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친밀적인 이제 안동근 장관이 만약에 돌아오면은 미국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가지고 크게는 걱정을 안 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 트럼프 입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한국 정부에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미국에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왔다. 이 부분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안 원수님, 네. 잠깐 칠판 좀 표시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자, 자, 자. 뭐라고 썼까요? 자,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니까 네. 30D, 30D. 네, 30D, 소문자로 쓰세요. 아니구나. 상관없구나. 네. 45X, 45X. 어, 이거 그거잖아요. 기업 보조금과 네, 그 소비자 보조금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30D, 45S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에코프로비, NNF, TCCD 이런 종목도 언제 올라갈까요? 차트가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중요한데. 중요할 수는 있지만 네. 이것도 일단 중요해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왜 그래요, 저한테? 자, 30D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생산의 보조금입니다. 생산자. 생산자, 보조금. 여러분들 네. 생산자예요. 자, 네, 말씀하세요. 생산자 보조금이고 45S는 소비자 보조금이에요. 네. 소비자 보조금. 자, 그러면은 이 생산자 보조금하고 소비자 보조금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30D 같은 경우는 즉 우리나라 언론은 솔직히 기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30D하고 45S 한 명도 안 써요? 나도 기자는 아니지만은 나는 물론 증시 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공부는 하지만은 우리 기자분들은 왜 30D하고 안 쓰고 IRA 폐지라고 합니까? 즉 기자들이 쓰는 거는 뭐하고 쓰냐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는 소비자 보조금을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소비자 보조금을. 근데 근데 한국 기자분들은 45S가 소비자잖아요. 근데 30D IRA 폐지하고 씁니다. 그러니까 IRA에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 트럼프가 좀 손보려고 하는 건 두 번째 건데 이 첫 번째는 유지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다르지 얘기죠. 않고 오히려 45X를 요이토에서 얘기했잖아요. 요이토에서 소비자 보조금을 폐지 및 축소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기자분들은 오히려 바보 다 못 먹었나 그분들이 30D 생산자 보조금 네. 이걸 폐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체를 다 폐지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 된 건가? 왜 그러지? 그것도 난 더 깜짝 놀랐던 게 네. 메이저 뉴스, 메이저 경제 부분 방송에서 45S를 정확히 얘기하는데 30D IRA 폐지하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방송 보시는 분들이 시청은 내 거요 더 많이 보지. 오, 그거 맞는 말이에요. 자신감. 우리 방송 시청률도 제일 높아요.
전문가님 우리 이제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더 높아요. 우리 근데 어머니 아버님들이 완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종목 한 번 못 내면 큰일 나죠. 종목 한 번 못 내면 큰일 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부분은 왜 얘기 안 하는 겁니까? 소비자 보조금, 즉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45S 소비자 보조금은 트럼프가 이걸 손보려고 하는 건데 소비자 보조금도 축소를 하면은 오히려 전기차 판매 둔화도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아이고 시청자분님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환율 때문에 빠진 거지 2차 전지가. 이 소비자 보조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무슨 전기차 완성차입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기차 완성차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냥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업체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배터리 업체고,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거는 중국에서 한국을 수입해 와. 즉, 이 리튬을 만들어야 하는데, 리튬을 만들려면은 탄산 리튬이 필요해요. 그러면 중국에서 탄산 리튬을 갖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수산한 리튬을 만드는 거야. 수산한 리튬을 만들고 여기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딱 찍는 거야. 그리고 이 코리아 찍어가지고 미국 공장에 보내고 미국 공장에서 그걸 원통형을 만들고 양극재를 만드는 거야. 미국이 원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미국이 원하는 건. 즉, 탈중국인 2차 전지 기업들만 호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시장이 원하는 거는 45X 소비자 추송금이 아니고 30D 생산자 보조금에 대해서 폐지는 없다는 겁니다. 폐지는 없습니다. 폐지 없어요. 그러면 이 30D 보조금에 충족을 해주는 게 뭐가 있냐, 아나운서님? 뭐죠? 우리 방금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산 리튬은 한국에 갖고 와서 수리해서 타이 중국을 만들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받고 그 메이드 인 코리아 배터리 원료를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보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 못하셨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윤지원 아나운서의 1분 타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IRA를 폐지한다라고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IRA를 폐지한다라고 말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틀린 이야기일 것 같아요. 지금 IRA를 구성하는 게 두 가지, 생산자 보조금, 기업에 주는 보조금과 소비자 보조금,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주는 보조금이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주는 보조금은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만 기업에 주는 보조금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수장들 LG에너지솔루션의 사장님이라든지도 계속해서 그런 보조금은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최근까지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IRA 전체가 폐지된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시고 너무 크게 우려를 하셨다면 그 부분은 조금 걱정 크게 안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 부분뿐만 아니라 환율이 너무나도 많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2차 전지 주들의 주가를 누르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환율이 안정이 되면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탄산 리튬을 가져와서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을 하는 기술을 기존에는 중국이 해줬는데 이거를 우리가 국산화를 해서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제가 다시 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러면 우리가 타이 중국에 대해서 제일 가볍게 지금 볼 수 있는 종목이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NNF하고 TCST 볼 수가 있습니다. 자, NNF 같은 경우는 사실 이 NNF는 하이니케이 양극재를 완성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하이니케이 양극재가 있어야 이 원톤형에도 적용이 되고 효과력이 되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NNF에 하이니케이 있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제일 중요한 건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품목이 못해도 20군데예요. 20군데고 그 20군데가 중국산 원료를 갖고 오더라도 이걸 타이 중국어 한국에서 만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주면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 왜 NNF가 최대 소유주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왜요? 자, NNF는 네. 여러분들 우리 1년 전에 NNF에 대해서 한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중에서 NNF가 2달 동안 60% 정도 상승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와. 그때는 NNF가 왜 상승했냐면 탄산 리튬 가격이 상승할 때마다 NNF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NNF 같은 경우는 탄산 리튬을 중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자, 즉 이은 거예요.
이게 탄산 리튬이에요. 그럼 중국에서 갖고 와요. 중국에서 갖고 와가지고 물론 리튬 가격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 리튬 때문에 실적이 떨어진 거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 탄산 리튬 원톤형 배터리로 인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해서 보조금 받고 원톤형 배터리가 앞으로 로봇도 들어가고 드론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공급도 커지지만 이 탄산 리튬은 중국에서 갖고 오면은 이 리튬 있잖아요. 이거를 한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가공을 해서 가공해서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수산화 리튬을 만들고 네. 이렇게 찍고 받고 해가지고 전극 음극 연결하고 네. 이게 탄산 리튬을 만듭니다. 네. 이걸 만들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이거 이 수산화 리튬 만들었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부터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오. 메이드 인 코리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양극재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조리하다가 또 찍고 받고 또 여기 전극 양극하고 양극 여기 원통용이 들어가는 네. 그 전극 음극에 연결하면서 하이니켈을 연결할 수 있는 구성 요소를 맞춰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고객님 제품 다 됐습니다. 오.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중국에서 그 원료는 탄산 리튬 갖고 와서 수산화 리튬을 제조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또 찍고 미국에 갖고 가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근데 NNF가 이렇게 좋은데도 주가가 왜 떨어졌느냐? 12월 달 꼬라지가 보세요, 여러분들. 12월 달에. 12월 달에 12만 6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NNF가.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틀 동안 10% 올라갔습니다, NNF가. 시장만 풀리고 잘 꼬이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꼬인 게 풀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번에는 우리 TCCT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오, 좋습니다. 자, TCCT는 니켈도 금강판 필요합니다. 니켈은 전체적으로 수입을 해와야죠. 근데 TCC 동원산도 있고 동원십산도 있고 니켈도 금강판을 만드는 거는 즉 여기서 수요 공급을 제일 많이 만들 수가 있고 그만큼 전극 기술이 좀 어려운 게 니켈 금강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켈동 금강판은 수요 공급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거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20피트에서 60피트까지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TCCT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TCCT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코리아, 즉 니켈동 금강판은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형식으로 만들고 이걸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해주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메이드 인 코리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원통용지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거기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네. 중요한 건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제도 우리 윤지 아나운서한테도 얘기 안 해주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얘기 안 해준 겁니다. 네. 근데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해준 건데 삼성 이거 어제 얘기했구나. 삼성 SDI가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네. 삼성 SDI 지금 많이 쫄린 상황이에요. 여기가 이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벤츠도 뺏어가고 벤츠, 리비안도 뺏어가고 리비안. 테슬라도 뺏어가고 그래요. LG 엔솔이 다 테슬라 드론도 뺏어가고 혼자 다 지금 혼자 다 먹냐? 그래요. 이러면서 삼성 SDI 입장에서는 매우 조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입장에서도 네. 원통형 배터리를 빨리 양산 시작을 해야 하고 이제 좀 있으면은 발표되는 시점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TCCT는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으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낙폭을 축소하다가 삼성 SDI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부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2차 전지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많이 못 드리지만은 제가 분명히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에코프 BM 더 이상 무거운 종목이 아닙니다. 한 번 상승할 때 10% 정도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에코프가 14% 정도 상승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은 제 말을 믿어야 합니다. 네.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얘기하는 전문가가 아니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설명을 해드리고 그만큼 말씀을 드리는 전문가라는 거죠. 제 방송을 길게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체적으로 2차 에코프 BM도 기술적 반동은 상승하겠지만 NNF하고 TCCT를 유심히 좀 보시고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일론 머스크가 조만간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드론 쪽에 들어가고 로봇에도 들어가는 게 나중엔 방위산업 쪽으로 4680 원통형 배터리 소재가 들어가거든요. 설마 그 드론에다가 맨날 기름 집어넣겠습니까? 아무리 미국이 기름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여러분들? 이 드론에도 4680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충전만 하면 돼요. 충전만 하면 돼요, 여러분. 네.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산 배터리 소재잖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2차 전지주 중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뭐
한 뭐 지금 1년 반 전 정도만 해도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면서 몸집이 무거워졌었는데 지금 그 살이 다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무거운 종목들이 아니다. 이런 종목들도 언제든지 한번 딱 튀어나갈 수 있는 종목들이고 사실 더 좋은 종목은 LNF와 TCC 스틸이라는 종목인데 바로 이제 우리 2차 전지 셀 업체죠.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우리 배터리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라고 말할 수 있게 딱 박을 수 있는 그런 국산화를 해줄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LNF와 TCC 스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꼭 테슬라가 필요로 하는 그리고 IRA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기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 빨리 다음 종목도 한번 봅시다. 저희가 벌써 방송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 이 1시 방송을 스티할 수도 없고요. 일단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20일이잖아요. 네네. 빨리 만나고 싶은가 봐요. 나 25일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싶다. 그리고 트럼프가 우리 취임식에 초대해주면은 나 얼른 달려가겠다라고 하면서 종전에 대한 회담을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기대감이 조금 이제 계속해서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한번 이 통신만 통해서 교육해 드린 게 전진 건설 여부하고 그다음에 대동기어였습니다. 대동기어. 네, 대동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동기어하고 전진 건설 로봇 이 두 가지 종목이 오늘 좀 급상승하고 있죠, 여러분들. 대동기어 종목도 오늘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 정도까지 상승하다가 좀 이탈이 되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이 재건주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1월 20일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네. 트럼프가 백악관을 가고 나서 앞으로 향후 우크라이나 부분하고 어떻게 되느냐 따라가지고 3월달에서 4월달 내에 전쟁이 존정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상황이 좀 인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드디어 이렇게 뭐 전쟁이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만 전쟁이 종식이 됐으면 좋겠고 와, 좀 이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독감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뭐 독감, 코로나19, RSV, 노로바이러스가 확산을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뭐 원인 불명의 폐렴이 뭐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어제 네. 내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제요. 네. 손님 마판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어제 교육은 못 해드리고 좀 병원에 가겠습니다 하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도 야, 네 서방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이따가 저거 집에 일찍 들어갈 수도 있다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제가 감기 몸살인 줄 알았어요. 네네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네. 갔는데 이연 뭐래요? 몸살 때문이 아니고 네. 흡연을 좀 많이 해가지고 목이 안 좋은 거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한심 다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좀 담배를 하나도 안 폈어요. 아까 오전에 하나 폈구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그래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환율 또 지금 정치 테마주 올라가고 있고 질병 바이러스 관련주 올라가고 있고 이게 뭐 수젠택이 연속 상한가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정치 테마주하고 같이 죽어야 돼요. 감염병 관련주는.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나라 시장이 삽니다. 정치 테마주와 마찬가지로 이 감염병 관련주들도 사실은 너무나도 이 변동폭도 크고 언제 또 돌발적인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바뀔지 모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볼 때는 향후 일주일 동안 이 주식방송, 경제방송에서 재건주, 감염병, 정치 테마주만 얘기하는 전문가도 엄청 많아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종목들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고슴도치 관련주예요. 끝판왕이 등장을 했어요. 네. 그 변동성의 끝판왕. 네, 변동성의 끝판왕. 시장이 좋아도 올라가고 시장이 안 좋아도 올라가고. 아니 근데 이 현성 TNC라는 기업이요, 우리나라 네. 기업인데 세계 최초로 또 뭐 상온 초전도 물질을 발견했다라고 뭐 해요. 일단은 근데 보니까요, 이 관련주들의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긴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여기저기 다 세계 최초 상암 초전도체 물질 발표하고 있다고 하곤 하네요. 네. 만약에 이 펜은 말이에요. 네. 이 펜은 제가 마법을 부려요. 마법을 부린 상태에서 이게 뜨고 있어요. 이게 어이구. 뜨고 있어요. 네네. 그럼 이게 뜨고 있으면은 이것도 초전도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제 관련주인 TCST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뭐 그뿐입니까? 그렇죠. 세상이 뒤집어지겠네요. 세상이 뒤집어지겠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관련된 종목이 신선 테크하고 이제 덕성인데 오늘 덕성 초전도체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또 한동훈 관련 테마로 또 이게 엮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냥 고슴도치는 고슴도치 그대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고슴도치 한번 만지면은 찔리면은 피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어. 잘못되면은 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계좌에서. 그렇습니다. 이 보면은 초전도치라고 뭐 애칭처럼 부르시길래 초전도치. 귀여워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고슴도치 귀엽다고 만지다가 찔릴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도 괜히 매매하시다가 피 보실 수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벌써 저희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됐네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시간이 주가 너무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금요일 12시 방송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